네,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메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애니메이션인 클래식 트윈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트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래식 트윈 또는 모션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윈 효과를 이용해서 웬만한 애니메이션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 클래식 트윈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트에서 클래식 트윈을 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360에 360 창을 하나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클래식 트윈이라든지 어떤 그런 트윈이라는 효과를 주려면 무조건 심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사용할 심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만들어 봤는데, 공 모양 그 포켓볼의 그 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적당한 크기의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요. 그 옆에 적당한 크기의 흰색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숫자 8이라고 입력을 하고, 텍스트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속성에서 검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 살짝 회전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이 숫자 8을 여기 흰색 동그라미 위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흰색 동그라미와 숫자 8을 다시 검은색 동그라미에 약간 좌측 상단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 공의 크기는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전체 크기는 우리가 이 자유 변형 메뉴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하나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셨으면 F8을 눌러서 우리가 0이라는 그래픽 심볼로 등록을 시키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조건 클래식 트윈닝을 주시려면 반드시 심볼로 등록을 시키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하나의 레이어에는 하나의 심볼만 트윈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상태는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의 심볼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심볼을 줄 수가 없고요. 무조건 하나의 레이어에는 하나의 심볼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이 될수록 레이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포토샵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도 복잡하고 디테일한 디자인을 할수록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애니메이트에서도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줄 때는 이 레이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트윈닝을 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레이어 이름을 제가 클래식 트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한번 클래식 트윈닝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임라인 제어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최소 2개의 키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만 연장할 때는 F5,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할 때는 F6, 그 다음에 공프레임을 추가할 때는 F7. 자, 이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러면 클래식 트윈닝을 주려면 이 세 개 단축키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그렇죠. F6번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현재 1프레임에 이 0이라는 심볼이 있고요. 자, 제가 원하는 프레임인 20프레임을 찍었어요. 그쵸? 자, F6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F6을 눌러주면 지금처럼 키프레임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같은 심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키프레임과 뒤에 있는 키프레임은 무조건 같은 심볼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의 중간 아무데나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바로 클래식 트윈 만들기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클래식 트윈닝을 만들기 적용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보라색 빛 나는 화살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게 플래시라든지 애니메이트 이전 버전 2016, 17, 18 버전에서는 이게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애니메이트에서는 약간 보라색 계열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클래식 튜닝 효과만 적용한 거지 아직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위치가 여기였다면 20프레임에 왔을 때는 이 위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완성된 무비를 확인하시려면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러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는 게 바로 클래식 트위닝이에요. 자, 클래식 트위닝이고요. 만약에 이 트위닝의 길이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을 선택하시고 F5번을 눌러주시면 트위닝의 길이도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더 천천히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일 때는 우리가 Shift F5를 줬잖아요. 자, Shift F5번을 눌러서 이렇게 트위닝의 길이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간 연장 F5, 시간 축소 Shift F5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래식 트윈을 적용하고요. 자,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여 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5프레임에 가서 F6, 또 10프레임에 가서 F6, 15프레임에 가서 F6, 이렇게 키프레임을 F6으로 또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추가됐으면 해당 키프레임에서 어떤 변화의 요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키프레임 단위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뺄 때는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F6번 눌러주면 되죠. 자, 키프레임 추가가 F6번이었으니까 키프레임 삭제는 Shift F6번이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다시 지울 수도 있는 거죠. 키프레임을 지우면 다시 직선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적용한 클래식 트위닝을 만약에 삭제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또는 해제를 할 때는 바로 트위닝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클래식 트윈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클래식 트위닝을 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의 레이어에는 하나의 심볼이 하나의 트위닝만 갖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가서 F6번으로 키프레임을 추가해준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중간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클래식 트위닝을 적용해준다. 자, 이렇게 트위닝을 적용해주고 원하는 위치로 마커를 이동시키신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 클래식 위치를 바꿔준다. 자, 이런 식으로 클래식 트위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식 트위닝으로 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론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위치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크기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회전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만든 거는 위치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죠. 자, 1프레임에 여기 있었고 20프레임으로 오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위치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자, 이때 만약에 회전을 추가하고 싶어요. 회전을. 자, 회전을 추가하실 때는 이 트위닝 중간을 선택을 하시고 트위닝 중간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속성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오른쪽에 로테이트, 회전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회전 부분을 누르시면 자,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럼 오른쪽에 몇 번 돌릴 거냐라고 반복 횟수가 나오죠. 이때 예를 들어서 곱하기 2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2바퀴를 도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굴러가, 지금은 그러면은 위치와 크기가 변하는 거였죠? 위치와 회전이 되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20프레임으로 올수록 크기가 변하는 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크기가 변하게 하실 때는요, 해당 키프레임에 가셔서 자유 변형 메뉴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 커졌다가 작아지는, 또는 반대로 크기를 이렇게 키워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굴러가는. 자, 만약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비율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변형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최초 1프레임에 시작했을 때는 변형 메뉴에 가보니까 가로 100%, 세로 100%로 되어 있죠. 자, 이때 20프레임에 왔을 때는 내가 만약에 2배로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 200, 세로 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2배로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겠죠. 자, 만약에 반대로 크기를 줄이시고 싶을 때는 50%, 50% 이것처럼 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죠. 그럼 지금 트위닝 하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변하고 회전을 하고 크기도 바뀌는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은 자, 마찬가지로 해당 키프레임으로 위치를 시키신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에 있는 심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심볼을 선택해 줘야지 심볼에 관련된 속성이 뜨거든요. 자,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색상 효과, 컬러 이펙트 부분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스타일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기 농도라고 있어요. 틴트 또는 농도. 자, 농도를 골라주시면 이쪽에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그 색상으로 점차 변하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때 제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골랐고 농도가 50%예요. 그쵸? 그러면은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올 동안 그 빨간색 농도가 50%가 차는 거죠. 아예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릴 거면 농도를 100%로 바꿔버리면 아예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색상까지 바뀌게 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명도는 마찬가지로 해당 키프레임의 심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스타일에서 이번에는 알파 값이라고 나오죠. 알파 값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투명도를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뭐 알파 값을 0으로 조절해 주시면 자, 100%인 알파 값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클래식 트위닝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위치의 변화,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는 해당 키프레임에 와서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회전의 변화, 회전은 해당 트위닝을 선택을 하시고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속성에서 회전, 그 다음에 크기는 자유 변형 메뉴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던지 아니면 변형 메뉴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든지, 그 다음에 색상은 농도, 틴트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그쵸? 농도. 마지막으로 투명도는 알파 값에서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뭐 이거 외적으로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렇게 크게 5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클래식 트위닝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간, 다음 시간부터는 이 클래식 트위닝이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이 클래식 트위닝을 이제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실제 어떻게 뭐 복합적인 애니메이션이 돼서 그 애니메이션이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